안녕하세요. 이번에 선형대수학과 AI에 대해서 설명할 매스 AI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형대수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형대수학이란 벡터, 행렬, 연립 선형 방정식 등을 연구하는 대수학이라는 수학의 큰 분야 중 하나로 AI뿐만 아니라 여러 확률 분포, 점화식 등 우리가 자주 들어본 수학적 개념에도 활용된답니다. 특히 요즘에는 벡터 공간이 주요 연구 소재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행렬과 행렬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행렬이란 수 또는 다항식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을 말합니다. m 곱하기 n개의 요소를 가로로 n개씩, 세로로 n개씩 늘어놓으면 mn n열을 이루고 이것을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렬의 각성분은 보통 몇 행, 몇 열의 몇 번째 수인지를 나타낼 때 첨자로 표기합니다. 예를 들어 행렬의 세 번째 행이 두 번째 열에 있는 성분은 A23으로 나타냅니다. 행렬에는 우리가 다항식을 계산하듯 덧셈과 곱셈 연산과 같은 기본적인 연산이 가능합니다. 행렬은 본래 연립 방정식을 풀기 위해 고안되었고 해가 존재하기 위해 AD 빼기 BC는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결정적인 관점에서 행렬식이 나왔습니다. 행렬과 행렬식의 연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덧셈은 중간의 식처럼 두 행렬의 행과 열에 대응하는 수를 더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때 덧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행렬의 열과 행의 수가 서로 같아야 합니다. 뺄셈은 덧셈 방식과 똑같고 조건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으로 곱셈이 있는데 곱셈은 앞 행렬의 행만큼의 열을 가진 뒤 행렬을 서로 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은 행렬이 있는데 앞 행렬의 1행의 수들에 각각 뒤 행렬의 1의 수들을 서로 대응시켜 곱해주고 다음은 앞 2행과 뒤 2열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단위 행렬과 전체 행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위 행렬은 가운데 대각선의 원소가 모두 1이며 나머지 원소는 모두 0인 정사각 행렬을 말합니다. 행렬의 크기에 따라서 3 곱하기 3 단위 행렬, 4 곱하기 4 단위 행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체 행렬은 행과 열을 뒤바꾼 행렬을 말합니다. 이때 하나씩 하지 말고 주대각선을 축으로 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뒤집는 형 식으로 전체 행렬을 구하면 더 직관적이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체 행렬은 수식에서 AT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으로 선형 연립 방정식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형 연립 방정식의 정의는 n개의 변수를 갖는 n개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식을 말합니다. 이때 개수 행렬은 A 열행렬을 대문자 x라 표현하고 x와 r은 각각 n개의 원소를 가진 행렬, n개의 원소를 가진 행렬이라고 하고 이를 AX는 I라고 쓰고 왼쪽 그림과 같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데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첨가행렬입니다. 이는 매우 간단하게 개수행렬 A의 마지막 열에 열행렬 R의 원소를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가우스-조르단 소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우스-조르단 소거법은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부터 첨가행렬을 추출해내어 소거 과정을 반복하여 해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우스-조르단 소거법으로 선형 연립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 주어진 선형 방정식으로부터 첨가행렬을 나열합니다. 그 다음으로 방금 슬라이드의 추측 아래의 사각형의 행에 있는 방정식의 x안을 소거합니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선형 연립 방정식이 도출됩니다. 이를 방금 과정과 같이 반복하여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으실 때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푸는 연립 방정식의 풀이법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냥 행렬을 연립 방정식처럼 미지수를 소거해가며 풀이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역행렬이 있습니다. 역행렬은 원래 행렬과 곱하여 단위 행렬이 되도록 만드는 행렬을 말합니다. 여기서 역행렬의 개념은 역수, 역함수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행렬이 역행렬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방금 전에 선형 대수학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가 공간 벡터 분야입니다. 벡터란 상수배와 덧셈 규칙이 정의되는 원소들을 말하고 이러한 벡터들의 집합의 연산들이 더해진 집합을 벡터 공간이라고 합니다. 벡터는 하나의 행이나 열로 표현된 행렬입니다. 벡터들은 선형성을 가지며 벡터의 공간은 세 가지 요소로 정의됩니다. 이대 v, 플러스, 점으로 정의하는데 왼쪽부터 벡터, 덧셈 규칙, 곱셈 규칙을 의미합니다.
행벡터와 열벡터는 이전 개념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행이 1이면 가로로 긴 벡터이므로 행벡터, 열이 1이면 세로로 긴 벡터이므로 열벡터입니다. 이러한 행벡터와 열벡터는 행렬의 연산을 함수로 표기로 생각하고 이를 시각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AI 및 프로그래밍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형 대수학과 AI 프로그래밍에서는 행렬, 벡터의 개념을 활용해 이미지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컴퓨터가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령으로 이루어진 행렬들의 조합으로 이미지 데이터를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실제 프로그래밍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포트 터틀은 터틀이라는 그래픽 모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인포트 넘피는 행렬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듈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실행 결과와 같은 도형을 나타내는 이미지 데이터를 88행렬로 처리해줍니다. 픽셀 사이즈를 10으로 설정해주고 메인 소스 코드인 픽셀 채우기 함수를 작성해줍니다. 픽셀 x, y, p 사이즈, p콜이 의미하는 것은 순서대로 x, y라는 위치와 픽셀의 크기, 픽셀의 색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문포를 활용해 행벡터와 열벡터를 설정해줍니다. 포 J인 레인지 0,8은 J가 0에서 8n까지의 행벡터를 의미하고 아래의 코드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래의 i는 열벡터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if문을 이용해 성분 AJI의 값이 0보다 크면 오렌지 주황색으로 색을 칠하도록 합니다. 아래 else를 씀으로써 if문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인 성분 AJI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흰색으로 칠하도록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코드를 작성하면 밑에 그림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간단한 원이지만 조금만 더 픽셀 수를 늘리고 도형을 구체화시키면 더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의 시각화와 이미지 프로그래밍부터 우리가 흔히 아는 사집 합성, 보정은 모두 선형 대수학의 행렬과 벡터 공간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매스 AI 랜선 클래스였습니다.